세리는 회사 출입증을 손에 쥔 채 빈 사무실을 바라봤다. 책상 위에는 작은 상자 하나만 남아 있었다. 오래 사용한 수첩, 공연 기획 자료, 민기와 함께 찍은 사진. 세리는 사진을 집어들었다가 상자 맨 아래에 넣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출입증 반납 부탁드립니다. 세리는 목에 걸린 줄을 만지작거렸다. 오늘까지만 쓰면 안 돼요? 직원은 고개를 숙였다. 퇴직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세리는 헛웃음을 지었다. 퇴직이 아니라 쫓겨난 거겠지. 죄송합니다. 당신이 왜 미안해요? 세리는 출입증을 직원 손에 올려놓았다. 나 쫓아낸 사람들이 미안해야지. 상자를 들어 올린 세리는 사무실을 다시 돌아봤다. 민기가 살아있을 때는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민기가 사라지자 회사는 기다렸다는 듯 세리의 흔적까지 지워냈다. 세리는 상자를 품에 안았다. 차민기. 입술이 떨렸다. 당신은 죽어서도 나를 빈손으로 내보내네. 같은 시각. 진이는 출판 디자인 회사의 면접실에 앉아 있었다. 면접관들은 진이의 포트폴리오를 한 장씩 넘겼다. 한 사람은 그림을 오래 바라봤다. 작품은 인상적입니다. 진이는 무릎 위에서 손을 모았다. 감사합니다. 다만 실무 경력이 부족하네요. 개인 작업은 계속했습니다. 공모전 관련 논란도 있었고요. 진이의 손끝이 굳었다. 제가 피해자였다는 공식 자료가 확인됐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면접관은 포트폴리오를 덮었다.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작가 개인의 논란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거짓말로 생긴 논란인데도요. 면접관들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진이는 그들의 얼굴에서 이미 정해진 결과를 읽었다. 제가 잘못한 건 아니라면서요. 나진이 씨 잘못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진이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잘못은 없는데 책임은 져야 한다는 말이네요. 그렇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림을 보러 부르신 줄 알았어요. 진이는 포트폴리오를 챙겼다. 소문을 확인하려고 부르신 거라면 처음부터 오지 않았을 겁니다. 건물을 나온 진이의 휴대전화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함께하기 어렵게 됐다는 짧은 통보였다. 진이는 화면을 끄고 길가 벤치에 앉았다. 포트폴리오를 품에 안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누군가 따뜻한 캔커피를 내밀었다. 진이가 고개를 들었다. 태호가 서 있었다. 면접 잘 봤어요? 합격한 얼굴로 보여요? 태호는 진이 옆에 앉았다. 면접관들이 보는 눈이 없네. 위로하려면 성의 있게 해요. 그림 안 보고 소문부터 봤으면 보는 눈 없는 거 맞죠? 진이는 캔커피를 받아들었다. 여기는 어떻게 알았어요? 정아 씨한테 물어봤어요. 남의 면접 장소를 왜 물어요? 축하해 주려고. 태호는 잠시 진이의 얼굴을 살폈다. 아니면 데려가려고. 진이가 그를 바라봤다. 어디로요? 태호는 가방에서 기획서 한 부를 꺼냈다. 서촌의 빈 상가를 작업실과 전시장으로 바꾸는 지역 예술 프로젝트였다. 골목의 오래된 건물과 주민들의 사연을 그림으로 기록하고 아이들을 위한 미술 수업도 운영하는 계획이었다. 진이는 기획서를 빠르게 넘겼다. 이걸 직접 준비했어요? 네. 사업은 해봤어요? 돈 잃는 건 많이 해봤어요. 진이가 피식 웃었다. 태호는 기획서 마지막 장을 펼쳤다. 급여와 작품 판매 수익 배분 조건이 적혀 있었다. 장난 아니네요. 저 원래 일할 때는 안 웃겨요. 왜 저한테 제안해요? 그림이 좋아서. 진이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 태호는 그 변화를 눈치챘지만 묻지 않았다. 그리고 서촌을 그릴 사람이 필요해요. 저는 서촌 안 좋아해요. 그래서 더 잘 그릴 수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좋아하는 사람은 좋은 것만 봐요. 태호는 골목 건너편의 오래된 집들을 바라봤다. 싫어하는 사람은 감춰진 것도 보잖아요. 진이는 다시 기획서를 펼쳤다.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돈만 잃고 끝날 수도 있고요. 그것도 괜찮아요. 태호는 손을 내밀었다. 그럼 우리 함께 하자. 진이는 그의 손을 바라봤다. 바로 잡지는 못했다. 생각해 볼게요.
태우는 손을 거뒀다. 어제보다 많이 발전했네요. 어제는 제안도 안 했잖아요. 마음속으로 했어요. 두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 지우가 건물 앞에 도착했다. 지우의 시선은 진이가 들고 있는 기획서로 향했다. 태우가 먼저 인사했다. 강 본부장님. 여기서 뵐 줄은 몰랐습니다. 태우는 진이를 바라봤다. 저는 올 줄 알았어요. 진이가 어이없다는 듯 그를 봤다. 태우는 웃으며 한 걸음 물러났다. 두 분 이야기하실 것 같으니까 먼저 갈게요. 할 이야기 없어요. 진이의 말에도 태우는 손을 흔들며 떠났다. 지우는 태우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취업 제안입니까? 상관없잖아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진이는 포트폴리오를 들고 걷기 시작했다. 지우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갔다. 면접은 어떻게 됐습니까? 떨어졌어요. 이유는요? 진이가 걸음을 멈췄다. 꼭 물어야겠어요? 도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이 제일 싫어요. 지우의 표정이 굳었다. 진이는 그를 돌아봤다. 이제 와서 제가 불쌍해 보여요? 그런 뜻 아닙니다. 도희가 거짓말한 게 밝혀져서 미안해진 거예요?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그림이 좋았거든요. 진이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래서 마음이 많이 쓰였어요. 지우는 진이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작품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아닌가 보죠? 네. 진이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나진이 씨가 상처받는 게 싫습니다. 진이는 짧게 웃었다. 이제 와서 이러는 거 우습고 별로예요. 지후의 얼굴이 굳었다. 솔직히 알고 있습니다. 뭘 알아요? 제가 늦었다는 것. 진이는 고개를 저었다. 늦은 게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처음부터 저를 믿지 않았잖아요.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도희 말은 믿었고 제 말은 의심했어요. 미안합니다. 미안하다는 말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진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무너질 때는 가만히 있더니 다시 일어서려고 하니까 마음이 쓰여요? 그때도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럼 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지우는 답하지 못했다. 진이는 태호의 기획서를 가슴에 안았다. 저한테 필요한 사람은 제가 정해요. 지우의 시선이 기획서에 머물렀다. 금태호 씨입니까? 진이의 얼굴이 굳었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미안합니다. 그 말도 이제 그만해요. 진이는 지우를 지나쳤다. 지우는 따라가지 않았다. 그는 멀어지는 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다. 한편 세리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회사에서 가져온 상자는 차 안에 둔 채 바에 앉아 있었다. 빈잔이 하나씩 늘어났다. 휴대전화에는 진이의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남아 있었다. 세리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신 사빈의 번호를 눌렀다. 그 시각 사빈은 사무실에서 영주와 마주 앉아 있었다. 영주는 따뜻한 차를 들고도 마시지 못했다. 승우가 집을 나갔어요. 사빈은 그녀가 말을 이어가도록 기다렸다. 정원이라는 여자 찾아간 것 같아요. 연락은 해보셨어요? 안 받아요. 영주는 애써 웃었다. 다 괜찮을 거야.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다. 애가 어른인데 알아서 하겠죠. 사빈은 영주의 손에서 식은 찻잔을 가져갔다. 괜찮지 않으시잖아요. 영주의 웃음이 멈췄다. 괜찮아야죠. 왜요? 내가 무너지면 승현이도 힘들고 승우도 돌아올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혼자 버티시게요? 영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사빈은 차분하게 말했다. 그런 마음으로는 못 버텨요. 영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힘들다고 말하세요. 누구한테요? 저한테 하시면 됩니다. 영주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상상도 못하겠어요. 뭘요? 내 아들이 자기 아버지처럼 살 수도 있다는 거. 영주의 어깨가 떨렸다. 평생 남편 때문에 울었는데 눈물이 손등 위로 떨어졌다. 이제는 아들 때문에 같은 눈물을 흘려야 해요. 사비는 억지로 울음을 멈추게 하지 않았다. 영주가 스스로 얼굴을 들 때까지 기다렸다. 차라리 제가 죽는 게 나아요. 사빈의 표정이 굳었다.
그런 말하지 마세요. 내가 없어지면 애들도 편할 거예요. 아닙니다. 사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영주 씨가 없어지면 두 아들은 평생 자기 탓을 하며 삽니다. 영주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누구한테도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남편은 다른 여자한테 갔고 아들들은 자기들 인생 찾아가고. 영주는 빈 의자를 바라봤다. 나는 남은 집이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사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가시죠. 어디를요? 여기 계속 계시면 또 괜찮은 척하고 집에 가실 테니까요. 사빈은 영주의 가방을 들어줬다. 두 사람은 서촌의 작은 술집으로 갔다. 영주는 첫 잔을 오래 바라보다가 마셨다. 사빈이 물었다. 술 잘 드십니까? 오늘부터 잘 마시려고요. 그건 좋은 계획이 아닙니다. 영주가 희미하게 웃었다. 사빈 씨는 뭐든 치료하려고 하네요. 사빈도 웃었다. 선생님의 상처를 제가 치료해드리겠습니다. 사빈 씨 의사 아니잖아요. 아픈 사람 말 들어주는 것도 치료입니다. 돈 많이 받겠네요. 선생님한테는 무료로 하겠습니다. 영주는 오랜만에 조금 편안하게 웃었다. 그때 사빈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세리였다. 사빈은 화면을 확인하고 전화를 받았다. 네, 세리 씨. 바에 혼자 앉아있던 세리가 잔을 내려놓았다. 지금 어디예요? 밖입니다. 나 좀 만나줘요. 세리는 목소리를 낮췄다. 오늘 회사에서 잘렸어요. 사빈의 표정이 굳었다. 영주는 통화 상대가 세리라는 사실을 눈치챘다. 많이 힘드시겠네요. 그러니까 와요. 사빈은 영주를 바라봤다. 영주는 시선을 잔으로 내렸다. 오늘은 약속이 있습니다. 세리의 얼굴이 굳었다. 약속? 네. 누구하고요? 사빈은 대답하지 않았다.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세리는 휴대전화를 한동안 귀에서 내리지 못했다. 좀 이상하다. 빈잔을 바라봤다. 사빈 씨가 내 부탁 거절한 거 처음이야. 세리는 다시 전화하려다가 멈췄다. 자신보다 먼저 약속할 사람이 생겼다는 사실이 낯설었다. 세리는 진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진이가 받지 않았다. 너까지 엄마를 버리면 안 되는데. 세리는 혼자 잔을 채웠다. 다음 날 아침, 진이는 태호가 준비한 빈 상가를 찾아갔다. 낡은 벽과 먼지 쌓인 창문뿐인 공간이었다. 태호는 서촌 지도를 벽에 붙이고 있었다. 올 줄 알았어요. 아직 같이 한다고 안 했어요. 보러 왔으면 반은 한 거죠. 진이는 공간을 둘러봤다. 여기서 뭘 할 거예요? 저쪽은 작업실. 태호는 긴 벽을 가리켰다. 이쪽은 전시장. 창가에는 아이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책상을 놓을 계획이었다. 아이들 미술 수업도 하고요. 수강료는요? 있는 집은 받고, 없는 집은요? 우리가 벌어서 가르치고. 진이가 태호를 바라봤다. 사업할 생각 없는 거죠? 그래서 나진이 씨가 필요해요. 저도 사업 몰라요. 그럼 같이 배우죠. 태호는 계약서를 내밀었다. 월급과 수익 배분 조건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다. 진이는 마지막 장까지 읽었다. 저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무슨 문제요? 학폭 소문 같은 거. 거짓말인 거 밝혀졌잖아요. 사람들은 진실보다 소문을 오래 기억해요. 태호는 진이 앞에 섰다. 그럼 진실을 더 오래 보여주면 돼요. 실패하면요? 같이 실패하죠. 태호는 펜을 건넸다. 혼자 실패하는 것보다는 덜 외롭잖아요. 진이는 계약서를 바라보다가 펜을 들었다. 서명하려는 순간 승연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네, 오빠. 수화기 너머의 말을 듣던 진이의 얼굴이 굳었다. 오름이가 왜요? 병원에는 영주와 승연이 먼저 와 있었다. 승우도 급히 달려왔다. 오름은 며칠 전부터 이유 없이 열이 오르고 다리에 멍이 생겼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혈액 검사 수치가 정상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 의사는 가족들을 상담실로 불렀다. 영주는 두 손을 모은 채 의사를 바라봤다. 오름이 많이 아픈 겁니까? 의사는 검사 결과지를 펼쳤다.
현재 결과만으로 확진할 수는 없습니다. 승연이 물었다. 어떤 가능성이 있습니까? 혈액을 만드는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주의 입술이 떨렸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재생불량성 빈혈이나 급성 혈액질환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승우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위험한 병입니까? 골수검사 결과를 봐야 합니다. 승연은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다. 치료할 수 있는 거죠? 치료 방법은 있습니다. 의사는 가족들을 바라봤다. 다만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주의 손이 떨렸다. 누가 해줄 수 있어요? 먼저 직계 가족과 형제자매의 조직적 합성 검사를 진행합니다. 승연은 곧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필요한 검사 전부 하겠습니다. 승우도 말했다. 저도 할게요. 진이가 상담실 문 앞에서 그 말을 들었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와 말했다. 저도 검사 받을게요. 영주의 시선이 진이에게 향했다. 진이는 승연 옆에 섰다. 가족이잖아요. 영주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잠시 후 검사실에서 나온 오름은 손등에 붙은 밴드를 자랑하듯 들어 보였다. 할머니. 영주는 웃으며 아이를 안았다. 우리 오름이 안 울었어? 조금만 울었어. 그래도 잘했어. 오름은 진이를 발견하고 손을 내밀었다. 이모. 진이는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많이 아팠어? 조금. 오름은 진이의 가방에서 태호의 기획서를 발견했다. 이거 그림이야? 이모가 일할 곳이야. 나도 가도 돼? 진이의 눈가가 붉어졌다. 당연하지. 나 그림 잘 그려. 이모가 제일 먼저 걸어줄게. 오름은 만족한 듯 웃었다. 영주는 아이를 안은 채 고개를 돌렸다.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의사는 가족들에게 조직적 합성 검사 동의서를 건넸다. 승연이 서명하려는 순간 의사가 물었다. 아이 친모에게도 연락할 수 있을까요? 승연의 손이 멈췄다. 영주가 아들을 바라봤다. 오름 엄마한테? 승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연락하면 됩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등록된 번호가 해지됐습니다. 승연의 얼굴이 굳었다. 승우가 형을 바라봤다. 형수 연락처 바뀐 거 몰랐어? 승연은 동의서를 내려다봤다. 오래전부터 연락이 안 됐어. 영주의 표정이 굳었다. 오름이가 아픈데도? 어머니. 아이 엄마잖아. 승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 사람은 오름이 엄마 노릇한 적 없습니다. 오름은 어른들의 얼굴을 살폈다. 진이는 아이를 데리고 복도 끝으로 걸어갔다. 오름아. 이모랑 음료수 사러 갈까? 응. 두 사람이 멀어진 뒤 영주는 승연에게 다가갔다. 무슨 뜻이야? 지금 할 얘기 아니에요. 오름이 목숨이 걸렸어. 승연은 고개를 숙였다. 알아요. 그럼 그 여자 데려와. 못 옵니다. 왜? 승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영주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죽었어? 아니요. 그럼 어디 있는데? 승연은 손에 든 동의서를 구겼다. 저도 몰라요. 영주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다. 내가 뭘 숨기고 있어?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마. 승우가 두 사람 사이에 섰다. 엄마. 병원이잖아. 영주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오름이 치료하려면 친엄마 검사가 필요하대. 승연의 눈이 붉어졌다. 그 사람은 검사 안 해줄 겁니다. 어떻게 알아? 자기 아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영주의 얼굴이 굳었다. 승우도 말을 잃었다. 승연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벽에 기대었다. 오름이가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떠났어요. 왜? 아이가 자기 인생을 망쳤다고 했습니다. 영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래서 지금까지 혼자 키운 거야? 승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만으로 충분했다. 영주는 아들의 뺨을 때리려 손을 들었다가 멈췄다. 손끝이 떨렸다. 왜 말 안 했어? 어머니까지 버릴까 봐요. 영주의 얼굴이 무너졌다. 내가 왜 오름이를 버려? 아버지 일로도 힘드셨잖아요. 그래도 말했어야지. 제가 책임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주는 아들의 가슴을 밀었다. 가족이 왜 있어? 승연의 눈물이 흘렀다. 미안합니다. 영주는 벽에 기대어 얼굴을 가렸다. 남편의 죽음, 승우의 불륜 문제, 그리고 이제 오름의 병까지. 견디고 있던 마음이 더는 버티지 못했다. 사빈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차라리 자신이 죽는 게 낫다는 말. 하지만 병실 밖에서 웃고 있는 오름을 보는 순간 영주는 고개를 들었다. 검사해. 승연이 어머니를 바라봤다. 뭐든 다 해. 영주는 눈물을 닦았다. 나도 하고 승우도 하고 진이도 하고. 어머니, 그 여자 없어도 우리가 살릴 거야. 오름의 골수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가족들은 차례로 조직적 합성 검사를 받았다. 진이도 체열실 의자에 앉았다. 간호사가 가족 관계를 확인했다. 아이와 어떤 관계세요? 진이는 잠시 망설였다. 아버지가 같은 고모입니다. 영주는 맞은편에서 그 말을 들었다. 예전 같으면 진이의 존재가 불편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 관계가 오름을 살릴 가능성이 될 수도 있었다. 영주는 진이에게 다가갔다. 고맙다. 진이가 고개를 들었다. 영주가 먼저 고맙다고 말한 것은 처음이었다.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와준 것만으로도. 영주는 말을 끝내지 못했다. 진이는 조심스럽게 영주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더 말하지 않았다. 세리는 그날 오후에야 진이가 병원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술 기운이 남은 얼굴로 병원에 도착한 세리는 체열실 앞에서 영주와 마주쳤다. 오름이 많이 아프다며. 영주는 세리를 바라봤다. 어떻게 알고 왔어? 진이한테 들었어. 세리는 승연을 찾았다. 검사 결과는? 기다리는 중이야. 영주의 대답은 차가웠지만 세리를 내쫓지는 않았다. 세리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았다. 별일 아닐 거야. 영주가 그녀를 바라봤다. 세리는 같은 말을 반복했다. 다 괜찮을 거야. 영주는 그 말이 얼마나 힘없는 위로인지 알고 있었다. 전날 자신도 사빈 앞에서 같은 말을 했기 때문이다. 그 말하지 마. 세리가 고개를 들었다. 영주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괜찮지 않아. 세리는 입을 다물었다. 괜찮다고 하면 더 무서워. 영주는 오름이 있는 병실을 바라봤다. 그냥 무섭다고 해. 세리의 눈빛이 흔들렸다. 나도 무서워. 두 여자는 처음으로 같은 사람을 걱정하며 나란히 앉았다. 민기를 사이에 두고 평생 싸웠지만 아이의 병 앞에서는 누구도 이기고 싶지 않았다. 저녁이 가까워졌을 때 담당 의사가 가족들을 불렀다. 의사는 골수검사 결과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급성백 혈병은 아닙니다. 영주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러나 의사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로 보입니다. 승연의 얼굴이 굳었다.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면역 억제 치료를 먼저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검사표를 넘겼다.